과학이란 이제까지 아무도 반증을 하지 못한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신학이나 철학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보편성이 인정되는 형식 논리학이나 수학은 넓은 의미의 과학에 들어갑니다. 많은 명사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에 관한 교훈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이 과학자에게 생계 수단만 아니라면 경이로운 것입니다. 과학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추악한 사실로 아름다운 가설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충격적이란 없습니다. 난 과학자니까 말입니다. 과학이 거의 모든 해악의 치료약을 찾아내긴 했지만 그중 최악의 해악에 대한 약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무관심입니다. 수학 법칙은 현실을 설명하기엔 확실치 않고 확실한 수학 법칙은 현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수학은 과학의 여왕입니다. 과학은 발달된 지각, 해석된 의도, 다듬어져 자세하게 표현된 상식에 불과합니다. 의지나 판단, 이성, 행동의 선택에 관한 의문이 생기는 순간 인문과학은 난관에 빠집니다. 사실의 안에는 과학과 의견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은 지식을 낳고 의견은 무지를 낳습니다. 과학에서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해시킨 사람에게 공이 돌아갑니다. 모든 과학은 물리학 아니면 우표 수집입니다. 수학은 우리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절대 모르는 과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문으로서 응용과학인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과학의 응용일 뿐입니다. 과학은 시로부터 탄생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과학과 시는 더 높은 수준에서 친구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이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과학의 힘이 정신적 힘을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도미사일과 잘못 유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실을 얻는 것보다 새로운 사실을 생각해내는 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유명한 원로 과학자가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의 말은 틀림없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새의 날개가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공기가 없다면 그 날개는 결코 새를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과학에 있어 사실은 공기와 같습니다. 사실 없이는 과학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증명이란 수학자가 앞에 두고 스스로를 고문하는 우상입니다. 실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옳음을 결코 입증할 수 없지만 한 번의 실험만으로도 내가 틀렸음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이므로 하나를 알면 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하기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학은 사실의 집합이고 집이 돌로 지어지듯 과학은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돌을 쌓아 올렸다고 해서 집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모았다고 해서 반드시 과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에는 뭔가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아주 작은 투자를 통해 그토록 많은 추측을 끌어내니 말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마치 병적인 범죄자의 손에 든 도끼와 같습니다. 인간 복제는 과학에 대해 염려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행동 통제, 유전공학, 두뇌 이식, 컴퓨터 시 창작, 플라스틱 화초 무한 재배와 더불어 말입니다. 알다시피 친절과 관용에 관한 낡은 생각들은 그저 우리 세계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오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차갑고 무정한 기계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나는 과학이 유사 과학보다 훨씬 더 많이 경이롭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단어의 의미가 어느 정도까지이든 과학에는 진실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추가적 장점이 있습니다. 과학이 지식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상상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은 정밀한 자연과학의 수학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제공해 줍니다. 의미 있다고 해서 모두 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셀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의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비과학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과학자도 평범한 사람과 다름없이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지혜는 별개입니다. 과학은 날이 선 도구로 어린아이처럼 가지고 놀다가 자기 손가락을 벨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는 과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없이 떠들어대는데 우리가 아는 한 그것은 언제나 다소 무지하고 대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추론 능력을 갖춘 수학자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과학에서 새로운 발견을 알리는 가장 신나는 표현은 유레카, 찾았다가 아니라 그거 재미있네입니다. 이론은 가능한 한 간단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간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신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세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수학에서는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익숙해질 뿐입니다. 모든 존재의 성질에는 모종의 효과가 따릅니다. 수학은 우리가 적용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신이란 우주 만물에 대한 나의 경외감입니다. 나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수학이나 철학을 전공할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두 계획은 결국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학은 올바른 시각으로 보면 진실뿐만 아니라 궁극의 아름다움, 즉 조각과도 같은 냉철하고도 엄격한 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애지중지하는 가설을 벌이는 것은 훌륭한 아침 운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젊음이 유지됩니다. 과학적 추론이 논리적 산술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리적 세계를 그다지 깊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전적으로 확률에만 의지해 포커 게임을 이해하려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과학은 그저 잘 다듬어 정리한 상식에 불과한 것으로 과학과 상식의 차이는 베테랑과 초심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과학적 방법과 상식적 방법의 차이는 근위병이 칼을 휘두르는 방법과 야만인이 곤봉을 휘두르는 방법의 차이와 같습니다. 수학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리학자인 내게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학의 원대한 목표는 최대한 많은 경험에서 얻은 사실을 최소의 가설이나 원리에서 추론한 논리적 해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학에 위대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연구실 과학자는 단순한 기술자일 뿐만 아니라 마치 동화처럼 자신에게 감명을 주는 자연 현상 앞에 선 어린애이기도 합니다. 과학에는 확실성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창조론자에게는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확실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과학 혁명들의 유일한 공통적 특성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기존의 신념을 차례차례 부숨으로써 인간의 교만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신은 우리의 수학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은 다만 경험적으로 통합할 뿐입니다.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간의 삶을 익살 수준보다 좀 더 나은 수준으로 높여주고 약간은 인간의 삶에 비극적인 우아함을 안겨주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과학에서 사실이란 잠정적 승인을 보류하는 것이 잘못일 정도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나는 사과가 내일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할 수도 있지만 물리학 수업 시간에 그 가능성에 대해 같은 시간을 할애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는 일종의 아주 길고 긴 고양이랍니다. 뉴욕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당기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야옹하고 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라디오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답니다.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저기서 신호를 받습니다. 전신과 다른 점이라면 고양이가 없다는 것뿐입니다. 라듐을 발견했을 때 아무도 그것이 병원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듐의 발견은 순수 과학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과학적 연구를 직접적 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과학적 연구는 과학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라듐처럼 과학적 발견으로 인류에게 혜택을 줄 기회가 항상 생깁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컴퓨터 업계처럼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았더라면 우리는 모두 지금쯤 갤런당 1000마일을 갈 수 있는 25불짜리 자동차를 몰고 있었을 것입니다. 컴퓨터는 믿을 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며 멍청합니다. 사람은 매우 느리고 부정확하며 뛰어납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